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 인과응보. 시청 전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할게요. 돈 빌려간 놈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부류가 뭔 줄 알아? 마치 너구리를 연상시키는 후덕한 인상의 대부업체 사장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많이 빌려간 놈? 아니, 그건 문제가 안 되지. 받을 돈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환영할 일이야. 그럼 안 갚는 놈? 그것도 마찬가지야. 애들 시켜서 어떻게든 갚게 만들면 되니까. 사장은 앉아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마쳤죠. 제일 골치 아픈 건 너 같은 놈들이지. 푼돈 빌려가 놓고 갚을 능력도 없는 놈. 애들 움직이기엔 받을 돈이 적어서 수지 타산에 안 맞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엔 또 아깝단 말이지. 그 말에 저는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내 앞에서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일 것 같아? 그리고 그 중에서 제대로 약속 지킨 놈은 또 몇 명이겠어? 돈 문제에서 믿음을 얻고 싶으면 돈으로 증명해야지. 사장은 앞에 있는 서류처를 들여다보곤 말을 이었어요. 원금 200만 원에 이자가 870만 원. 나같이 돈 운전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는 푼돈이야. 그렇지만 이런 푼돈을 잘 관리해야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먹지. 그렇다고 이런 일에 애들 쓰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제법 큰 돈을 빌려놓고 도망친 놈이 있는데 오늘 막 잡혀왔거든. 우리 애들이 지금 바빠서 이놈이랑 대화할 시간 없으니까 네가 이 번거로운 일을 좀 대신 해줘야겠어. 그놈한테 돈만 받아내면 이놈 빚은 다 면제해줄게. 면제라는 말에 저는 기대감이 떠올랐죠. 하지만 받아내다니 제가 무슨 소로... 제 말에 사장은 말없이 저를 지하실로 데려갔어요. 마치 감옥처럼 두꺼운 철문이 달린 방이 여러 곳 있는 지하실에는 피 비린내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가득했죠. 이 바닥은 돈이 전부야. 법이니 인륜이니 이런 것들은 다 돈 아래에 있는 것들이지.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장은 저를 방 한 곳으로 안내했고 그 방 한가운데는 한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는 각종 공구와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여기서만큼은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얘기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네가 할 일은 저놈이 돈을 뱉어낼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야. 받아내는 건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정성스럽게 괴롭혀주기만 하면 돼. 밥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저는 의자에 묵힌 채 떨고 있는 남자와 도구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난 돈만 받으면 돼. 네가 무슨 짓을 하건 이곳에선 아무 문제 안 생기니까 죽이지만 마.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팔아치울 만한 부분은 안 상하게 조심하고. 그 말을 끝으로 철문이 닫혔죠. 저는 주저하며 묶여있는 남자 쪽으로 다가갔어요. 입이 막혀있어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눈은 가려져 있지 않았죠. 남자의 공포에 두려움에 찬 눈을 마주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곤 한숨을 쉬었어요. 눈을 보니 정말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잠시 고민하던 저는 그대로 돌아와서 철문으로 향했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빌고 빌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돈을 마련해? 1,000만 원을? 무슨 수로? 저는 작게 혼잣말을 하며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정신 차려. 그렇게 쉽게 구할 돈이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지. 고작 200만 원도 못 갚아서 이렇게 불려놓은 주제에 무슨 수로 돈을 갚아?
제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서 꾸준하게 돈을 갚아나갈 인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노가다라도 해서 돈을 마련한다 해도 곧장 술집이나 도박으로 날려버릴 게 뻔했죠. 저는 다시 돌아서서 테이블에 있는 망치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제가 나가려 하자 안심했던 남자는 제 모습에 다시 발버둥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무슨 짓이든 해도 되니까. 저는 망치를 들고 남자의 눈을 내려다보았어요. 아까와 같은 이상한 기분은 들지 않았죠. 그리곤 발버둥치는 남자의 팔을 향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휘두른 것은 아니었지만 고통을 주기에는 충분했죠. 남자는 비명을 내지르며 격하게 발버둥쳤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머뭇거림이 완벽하게 사라졌죠. 저는 다시 망치를 들어 올렸고 남자의 몸 이곳저곳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대기 시작했어요. 팔, 어깨, 다리, 발. 휘두를수록 제 마음속엔 이상한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스트레스가 다 풀려나가는 듯한 짜릿한 쾌감. 한참을 두들기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망치를 내려놓았어요. 남자의 온 몸은 새파랗게 피멍이 들어있었고 한두 군데는 부러진 듯 했죠. 그리곤 테이블에서 길고 날카로운 바늘을 하나 집어들고 엄지손가락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제법 큰 돈을 빌렸다면서? 들어보니까 딱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있는 놈들이 더해, 그치? 누구는 돈 1,000만 원에 중내사내 하는데 그 큰 돈을 그냥 꿀꺽하려고 했단 말이지? 손톱 밑에 가시 박혀본 적 있어?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바늘을 남자의 손톱 밑에 강하게 박아 넣었어요.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바늘이 남자의 손톱 밑에 깊숙이 박혔고 저는 웃으며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 바늘 몇 개를 집어들었어요. 아직 19개나 남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끝나면 칼질이라도 해볼 생각이니까 기대하고.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사장이 철문을 열어준 것은 그로부터 5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의자에 묶인 남자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는지 엉망이 된 상태로 몸을 움찔거리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스탬플러로 남자의 귀를 찝어대고 있었어요. 하는 짓을 보니 적성이 맞는 것 같구만. 가끔 너 같은 놈들이 있지. 적당한 때가 되면 곧바로 악마같이 변하는 놈들. 솔직히 말하면 난 그런 놈들을 그다지 싫어하지 않아. 쓸모가 많거든.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 녀석들을 따라가. 이제부턴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할 테니. 방 안으로 덩치 좋은 사내 둘이 들어와서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죠. 방을 나선 저는 사내들에게 물었어요. 저 혹시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도 제가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답이 아닌 주먹질이었죠. 제가 쓰러지자 사내 2명은 거칠게 저를 일으켜 세우고는 옆방으로 들어가 저를 의자에 묶었어요. 그리고는 입에 재갈을 물린 후에 발버둥치는 저를 두고 방을 나갔죠. 전 영문도 모른 채 거의 한나절 동안을 방 안에 묶여 있었고 다음 날이 되고 나서야 사장이 철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우선 일이 잘 처리되었다고 얘기해줘야겠구만. 니놈 덕분에 받을 돈은 잘 받아냈어. 물론 약속대로 니놈 빚은 없는 셈 쳐주지. 빚이 사라졌다는 말에 저는 안도했지만 제가 묶여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때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사장이 말을 이었어요. 네가 여기 묶여있는 이유가 궁금하겠지. 간단해. 어제 돈 받아내면서 그놈이랑도 거래를 했거든. 얼마를 지불하건 간에 죽여버리고 싶은 녀석이 있을 테니 말이야. 그리고 철문 안으로 온몸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들어왔죠. 어제 옆방에 묶여
제게 온갖 고문을 당하던 그 남자였어요. 어제도 말했지만 이 바닥은 돈이 전부야. 돈만 있다면 사람 목숨 하나 사는 건 일도 아니지. 이 남자는 네 목숨을 샀어. 물론 네가 죽으면 몸뚱아린 우리 몫이지만. 사장은 그렇게 말하며 남자만을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가 철문을 닫았습니다. 팔아치울 만한 거는 안 상하게 조심해. 사장이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자 남자는 절뚝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죠.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고통만이 담겨있던 눈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은 오로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남자는 망치를 집어 높게 들어 올리고는 제 앞에 섰습니다. 전 빚을 면제받은 줄 알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 빚은 사라지지 않고 전혀 다른 형태로 저에게 돌아온 것이었어요. 저의 절망 어린 눈빛에도 남자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